이게 내신 대비라는 게 시험 범위에 대한 마지막 총괄 복습, 내신이 긴 게 2주만 해도 될 걸 4주 하게 되면 안녕하세요, 안현 선생입니다. 오늘은 공부 중에서 내신 대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이번 주에 내신 대비 지금 하고 있고 아마 다음 주부터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 다니는 학생들이 시험을 치게 될 것 같은데 뭐 아마 다른 것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신 대비의 강도라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읽은 그 학습 카페 글에서도 내신 대비를 이제 너무 길게 하는 것 같다. 뭐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댓글도 좀 읽어봤고, 그래서 오늘 내신 대비에 대해서 좀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학원을 하고 있는 지역이 이제 뭐 다 학군지이기 때문에 제가 비학군지에 대한 경험은 없습니다. 근데 예상되는 그런 상황과 제가 다른 학원, 이제 비학군지에 계신 다른 학원 원장님들한테 들은 이야기,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좀 종합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내신 대비의 강도 어느 정도 적정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전체적으로 강하게, 이게 내신 대비라는 게 그죠? 시험 범위에 대한 마지막 총괄 복습이거든요. 일단 제가 갖고 있는 개념, 저희 학원에서 이제 시행하고 있는 상황은, 왜냐하면 그 학기에 시험을 치고 나면 사실 그 부분을 공부하게 될 가능성, 그러니까 정확하게 딱 그 부분, 시험 범위에 들어간 그 부분을 다시 공부하게 될 가능성은 적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하는 총괄 복습이고, 이 총괄 복습할 때 이 시험 범위, 해당 시험 범위에 대한 실력은 가장 높아야 한다. 그죠? 그 상태로 시험을 치러 가게 되는 거니까. 이런 개념으로 보는 거죠. 이 내신 대비라는 게 총괄 복습. 그래서 그 시험 범위에 대해서 가장 높은 수준의 실력을 갖게 한다. 이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제가 있는 지역이 학군지다 보니까, 학군지는 시험이 어렵게 나옵니다. 평균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러면 이제 뭐 비학군지라고 그냥 일단 이야기를 하면, 거기는 이제 비학군지, 다 그렇진 않겠지만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험이 쉽다. 이 내신 대비의 기간이라고 하죠. 내신 대비의 기간에 대해서 신경 쓰시는 부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대부분 여기서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17년째 지금 학군지에서 학원을 하고 있는데, 그죠? 제 학원은 일단 현행 수업이 있어요. 현행 수업이 있다라는 말은 방학 때부터, 예를 들어서 중학교 2학년이라고 하면 겨울 방학부터 2학년 1학기를 시작해서 기말이 끝날 때까지 2학년 1학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현행 수업인 거예요. 현행을 하면서 내신 대비가 있죠. 자, 이렇게 17년을 했는데 학군지에서. 그리고 내신 대비를 어떻게 했냐? 내신 대비를 3주에서 4주, 5주까지 이렇게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17년 동안. 이런 상황에서 단 한 번도 내신 대비가 길다고 말씀하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왜냐?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차피 내신 대비도 현행이고 내신 대비 기간이 되기 전에도 같은 학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뭐 내신 대비가 길다라고 이야기할 상황이 아닌 거죠. 일단 여기에서 이제 만약에 선행 위주의 수업을 하고 있다면 이런 상황은 발생할 수 있어요. 내신 대비가
진도 나가는 시간을 깎아먹고 있을 테니까. 그러면 선행을 하다가 스탑하고 내신 대비를 하고 내신이 끝나면 다시 선행을 해야 되는 이런 구조라고 하면 내신이 긴 게 이제 좀 마음에 걸릴 수 있죠. 근데 제 17년의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이 내신 대비에 대해서 신경을 쓴다? 내신이 길다라고 느끼려면 적어도 이 시험, 어려운 시험에서 100점이 나와야 그런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100점이 학군지에서 100점이 우리 반에 한 명 있는데, 그죠? 90점, 80점, 70점 받은 학생이 혹은 이 받은 학생의 부모님이 내신 대비 그만하고 내신 하지 말고, 그죠? 성적은 더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내신 대비 그만하고 진도 나갑시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지금 100점 받은 학생 실력이 좋은 거는 확실하잖아요. 90점, 80점 받은 학생은 100점 받은 학생보다 실력이 부족한 게 확실한 겁니다. 어디에서? 그 시험 범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 공부를 더 시켜야지, 이 공부를 그대로 두고 진도 나갑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시험이 쉬운 경우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하면 2주 정도 해도 100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플러스 1, 플러스 2 해서 3주, 4주 하는 게 시간 낭비처럼 느껴진다 이겁니다. 만약에 선행을 지금처럼 여기서도 선행을 하는 상황이라면 선행을 하다가 내신 대비 2, 4주 하고 다시 진도를 나가는 상황이라고 하면 2주만 해도 될 걸 4주 하게 되면 2주를 진도를 못 나가게 되니까 이제 이 부분이 걸린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험이 쉽다는 게 문제입니다. 시험이 쉽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여기는 시험이 어렵기 때문에 진짜 열심히 3주, 4주를 해도 80점, 70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험 대비를 길게 하는 게 낭비처럼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실제로 낭비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70점 받는 학생은 100점 받는 쪽으로 계속 공부하는 게 맞으니까. 선행 나간다고 100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는 100점을 받는 게 쉽기 때문에 일단 학생들도 어려운 문제를 안 풀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센 C까지 일단 수업을 하고 대충 공부를 하면 100점이 나온다고 하면 그 이상의 뭐 1품이나 그죠? A급 뭐 블랙라벨 이런 수준으로 공부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안 해도 100점이 나오고 이걸 안 하고 이 시간에 다른 과목 공부하는 게 아직 덜한 과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다른 과목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거는 100점 받을 정도 했으니까 이제 다른 과목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실상은 이 100점 나오는 실력이 한 70점, 80점 나오는 실력밖에 안 되는 경우도 많다 이겁니다. 학군지에서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이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가서 모의고사를 치면 이제 등급이 쫙 떨어지는 거예요. 100점을 받아서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95점, 100점을 꾸준히 받았지만 모의고사 치면 3등급, 4등급 나온 학생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나중에 고3 때 시험을 쳐서 이제 최저 등급을 못 맞히는 사태가 이제 굉장히 많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입시까지 다 이야기하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일이 오늘은 입시에 대한 이야기는 좀 배제하고 그냥 실력이라는 측면만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2주, 4주 하는 동안 사실 제가 비학군지 학원장님들을 만날 기회가 어떤 출판사에서 세미나 할 기회가 있어서 이제 갔었는데 거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들이 학교 시험이 쉬우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수업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런 수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우리 학생들이 고객인데 학생들이 그런 수업을 원하지 않고 학부모들도 만약에 2주로
뭐 예를 들어서 센 수준의 복습을 하고 2주로 좀 심화 문제를 하려고 해도 이 정도 하면 100점이 나오니까 센 정도까지만 해도 이 뒤에 심화하는 거를 낭비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제 입장에서는 이건 낭비가 아니라 진짜 좋은 수업이에요. 아이의 실력을 진짜로 올려주는 좋은 수업이 될 수 있는데 거부를 학생도 그렇고 학부모도 그렇고 이런 수업을 거부하니까 이런 수업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진도 나갑니다. 이 진도 나가는 게 사실 학원 입장에서 제일 쉬운 수업이에요. 진도 그냥 나가면 되잖아요. 그죠? 아이도 쉬운 수업이에요. 그죠? 기본 문제 풀고 개념 수업 듣고 하는 게 쉬운 수업입니다. 실제로 아이의 실력을 올리는 건 나한테 어려운 수업을 들어야, 그죠? 내가 조금씩 노력해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수업, 안 풀리는 문제를, 그죠? 노력해서 풀어내도록 하는 그런 수업이 실제로 실력을 올릴 수 있는 수업인데, 그런 수업을 시험이 쉬운 쪽에서는 이런 이유로 100점이 쉽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수업을 하는 게 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이거죠.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수업이 좋은 수업입니다. 센 C까지 공부하고 그만두는 수업이 아니라 뭐 고쟁이의 어려운 문제를 좀 더 풀도록 하고, 그죠? 다른 학군지 시험이 쉽게 나오면 다른 지역의 어려운 문제를 좀 더 풀리도록 하고, 이런 수업이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이게 더 힘든 수업이고, 그죠? 그 다음에 학생 입장에서도 힘든 수업이지만 자기 수학 실력에 더 도움이 되는 수업이다 이거죠. 전체적으로, 아니 일괄적으로 내신 대비의 기간이 어떻게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공부라는 게, 그죠? 이게 태도잖아요. 내가 중학교 때 내가 힘든 문제, 내가 힘들어하는 문제, 조금씩 어려운 방향으로 공부하는 습관이 남아 있어야, 그게 몸에 배어야 고등학교의 어려운 문제도 좀 감당하게 되고, 그죠? 중학교 때 갖고 있던 태도가 연장되는 거지. 중학교 때 쉬운 문제 위주로 풀고 진도 쑥 나가 있다고 해서 갑자기 고등학교 때 내가 어려운 문제를 풀어낼 수 있거나 풀어내는 방향의 태도가 생기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때는 고등학교에서 가져야 하는 태도를 갖게 되는, 그죠? 시험을 치면서 시험 대비를 꼼꼼하게 하면서, 그죠? 필요한 문제를 풀어나가고 그걸 뒤처리하는 그런 태도를 갖게 되는 중요한 초등학교 때 시험을 안 치니까 중학교 때 그런 태도를 갖게 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학교 시험이 좀 쉽다고 하더라도 뭔가 난이도 있는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 자세, 이런 부분을 이제 갖도록 하는 게 사실 필요한 거죠. 지역의 한계 때문에 그런 부분이 힘들다고 하면 뭔가 좀 어렵지만 힘들지만 좀 방법을 찾는 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좀 거리가 있어도 그렇게 해주는 학원에 보내는 게 뭔가 한 방법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집에서 케어가 된다고 하면 좀 학교 시험과 상관없이 좀 난이도 있는 문제에 노출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아니면 뭔가 개인적으로 선생님한테 부탁을 해서 좀 학교 시험하고 상관없이 난이도 있는 문제를 풀도록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하는 수단을 동원할 수도 있죠. 근데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학생이 이미 내가 학교 난이도를 넘어섰는데 굳이 이걸 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학교 시험이 쉽기 때문에 내신 대비 기간이 좀 낭비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한번 우리 아이가 하고 있는 공부의 수준이 진짜로 실력을 올리고 있는 방향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 건 맞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좀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고, 오늘 내신 대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수업